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자를 읽을 때 이 문장 이거 되게 황당해하던데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호가 불가호 불가. 이거를 저는 이제 한 문장을 해서 가호가 불가호 불가를 읽었는데 이렇게 끊기도 해요. 가호 가 불가호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의미는 큰 차이가 없지만 도는 행지성이며 물은 위지연이라. 앞에 봤죠? 오호연 연호연이라. 오불연 불연호 불연어 불연이라. 물 고유 소연하고 물 고유 소간이라. 그러므로 무물 불연하고 무물 불가니라. 고로 위시는 거 정 여 영하고 여 서시하고 회괴 훌괴이나 도는 통위일이다. 기분야는 성냐며 기성냐는 회야이다. 법물은 무성여회의 부통위일이라. 유 달자 지 통위일이다. 위시 불용이 우조용이니 용야자는 용야며 용야자는 통야며 통야자는 득야며 적득이 기의니라. 기의니라. 가로치겠습니다. 인시이이니라. 이이 부지기현 위지 돈이라. 로 신명위일이 부지 기동냐니 위지 조삼이라. 하위 조삼고 왈 조공 푸서왈 조삼이 모사라 하니 중조 개노라. 왈 연즉 조삼이 모삼이라 하니 중조 개열이라. 명실이 미의연을 이 희노위용하니 역 인시야니라. 시로 성인은 화지 이 시비하고 휴호 천균하니 시지위 양행이라. 요 단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삼모사의 유명한 고사가 나와서 굉장히 없죠. 뭐가 아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조삼모사의 내력을 알고 나면 이것처럼 복잡한 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조삼모사 쓰는 게 상투적으로 쓰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일단 끊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끊어보고 그 다음에 인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시와 위시. 가호가 불가호 불가. 여기 지금 뭐예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된다고 하고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다. 되는 것은 된다고 하고 안 된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동어반복 같죠? 도는 행지성이며 물은 위지연이라. 도라는 것은 이걸 도로 봐도 됩니다. 도라는 것은 실천해야 이루어진다. 아니면 길은 우리 발로 가야 길을 만든다. 길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길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문이 요거 참 그쵸? 도로 봐도 되고 길로 봐도 되고 문제 없습니다. 요 말 좋아하는 사람 꽤 많죠. 도는 행지성이라. 도는 가야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형성된다. 길은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만들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얘기죠.
만물은 그것이라고 얘기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재밌는 말이에요. 이건 도행지성하고 물위지연하고 대꾸를 맞춘 거죠. 도는 행해야 성하듯이 물은 위해야 말해야 이거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시라고 해야 시가 되고 피라고 하면 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장자는 시라고 얘기해도 피가 될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장자논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얘기할 때 사물은 이거다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연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는가? 사물에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사물은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와 연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연과 소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호가 불가를 이제 물로 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뒤에 문장을 같이 오면 사물은 가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가하라고 한다. 안 된 게 있어. 그럼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사물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와 연을 같이 쓰죠. 그러할 만해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이에요. 연과 가를 같이 쓰는 거죠. 사물은 본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사물은 본래 그럴 수 있어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건 현상이고 이건 가능성으로 봐도 되고 이건 확정으로 볼 수도 있고 이것은 허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사물은 본래 그러한 부분이 있다. 사물은 본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할 수 있다. 확실히 그러하다 이런 얘기죠. 연은 그러한 부분이 있다. 어떤 물건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으며 어떤 부분도 불가한 것이 없다. 여기서는 가연에서 무물불연 무물불가로 확정된 언어로 이제 바뀌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건 앞에 문장, 앞에 말을 받아서 물과 명명, 지 혹은 지라 그런 거죠. 그 사물의 명명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고 또 막 붙이는 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되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다 하고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치는 거죠. 그 부분을 통과할 때 무물불연 무물불가라는 거죠. 막 붙이거나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부분이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서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럴 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무물불연 무물불가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위시거 정여영 려여섯이 회계휼회 도통위일이다.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위시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위시와 인시라는 부분, 이거 연구한 부분이 있죠. 위시. 여기 이제 시, 앞에서 얘기한 피와 시죠. 피와 시. 우리가 임시적으로 사물을 명하지 이것이다. 구체적으로 소, 말, 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것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갖고 이제 얘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것이다 확정을 해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야 라고 해서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우리가 사물을 명명하고 인식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인식,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거야 하고 확정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것에 따라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위시라고 하는 것보다 인시라고 봐야 될 거예요. 뒤에 가면 이름이 고착이라고 나면 위시라고 착각들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시일 경우가 많은 거죠. 장자는 위시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여기 있죠. 소연이 있고 소가가 있어서 우리는 인시를 하는 것이지 소연과 소가를 마치 위시라고
이거야 확정적이라 그래서 시라고 명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확정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과 영, 려와 서시를 거론하죠. 정은 풀줄기죠. 간단한 우리 이거 그 쑥이나 대 있잖아요. 미나리 줄기, 식물의 줄기죠. 경자, 식물의 줄기. 그리고는 집안의 기둥이죠. 이거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려는 문둥이고 서시는 가장 큰 미인. 그러니까 정은 정이고 영은 영이고 려는 여고 서시는 서시라고 해서 미인은 미인이고 못난 여자는 못난 여자고 풀줄기는 풀줄기고 기둥은 기둥이니까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위 기둥은 기둥이고 그래서 이것이다라고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풀줄기는 기둥에 비해서 작긴 하지만 개미나 미생물이 볼 때는 이 정도 0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엄청나게 크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에서 보면 이 영도 이 정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앞에서 나왔죠. 장자가 상대 얘기할 때. 여도 서시가 아무리 이쁘지만 서시가 물고기인데 사가면 물고기는 괴물에 났다가 물에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려와 서시는 다를 수 있어요. 위시에서는 이거를 전혀 상반된 개념이고 전혀 무자들 있을 때 딱 잘라갖고 반대된 개념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괴, 훌괴 여기서 이제 마음신변인데 다른 판본이 이게 다 저기로 되어 있죠. 저기로 되어 있죠. 말씀원변 부수로 되어 있죠. 훌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회계 다 비슷한 거죠. 괴이한 것들, 이상한 것들, 그로테스한 것들, 요상한 것들 이것들을 회계, 훌괴 만물의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형태. 그러니까 정과 영, 려와 서시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 만물의 형태를 회계, 훌괴라고 해요. 온갖 모습은 다 달라요. 다른 모습이고 각자의 꼴을 하고 형태를 주고 있지만 이건 다 이상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저게 이상하고 저게 보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회계, 훌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도의 관점에서는 보면은 다 서로 다 꿰뚫어서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처음에 그 소요이 보면 대붕이 하늘로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야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슨 아지랭이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떼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모든 것들이 다 큰 차이가 없이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거야. 도를 통해 보면 다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임시적으로 정인이, 연이, 련이, 서시냐고 구분을 해서 보는데 이 구분이라는 것은 사실 성, 도통위일,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눠도 임의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꾸로 그거는 완결단 우리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완성된 것이야 얘기를 해봤자 그건 극히 일부분만 얘기할 수 있는 온전한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물은 물은 그래도 내가 법문이 상관없죠. 만물은 성이냐 회냐 이 관념과는 성이냐 괴야 상관이 없이 다시 또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 성녀회는 이제 지고 아까 말한 통위일은 비지가 되는 거죠. 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공손용의 논의에 하면. 근데 장자의 논의하면 이 비지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도 이 도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 도에 가서 임의적으로 일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그 무엇 이름 붙일 수 없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는 통달한 사람만이 이 통위일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것은 이제 달자만이 얘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이제 언어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럴 때
달자가 이 통위일이라는 걸 알 때 위시라는 것은 용자 자의적으로 쓸 수가 없죠. 위시 이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다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쓸 수가 없으며 용자 다시 요건데 용이라는 건 일상적으로 매일 부딪히는 상황에 붙인다는 거죠. 시위 불영이 우조 요거는 이제 인시가 되는 거겠죠. 인시. 확정적으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쓰지 않고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그때그때 부딪히는 것에 붙여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시이다. 인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위시와 인시가 전혀 별개의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인시이죠. 우저용이죠. 위시를 쓰지 않고 확정적인 판단을 쓰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붙여서 판단을 그걸 인시라고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일 따름인데 인시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 작동된다는 그게 그런 것이라는 걸 의식 못할 때야 도가 된다는 거죠. 이 장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도라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도라는 것이 이 육아에서 말하는 13경에 도가 담겨 있고 성인의 말씀이다 이 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유동성을 계속 얘기하고 도라는 것도 임시적으로 붙인 거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지기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매일 그거를 계속 역동적으로 작용을 하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 움직여서 이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작동하는 의식하지 않아야 진짜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는 자기가 도사인지 모른다는 거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제 중간에 우저용하고 용야자는 용야며 용야자는 통야이며 통야자는 득야이니 적득이 기인이라는 거를 뺐죠. 이거는 지금까지 그 본문에서 읽은 거랑 문자가 너무 달라서 주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용자에 대한 주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용자나 같이 쓰는데 이 용하고 앞에 쓸 용자가 뭐가 다르냐? 이것도 쓸 용자이고 일상의 용자이기도 한데 뭐가 다르냐? 용자를 중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처럼 시시불용이 우조용하는데 이 용은 이 용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설명을 용은 용이다. 또 같은 말이 됐어. 여기서 용이란 말을 쓴 것은 쓰이는 것이다. 쓰인다는 것은 두루 통한다는 말이다. 이 두루 통한다는 말은 터득한다는 맛이다. 이 터득하는 단계까지 가야 도의 거의 도라는 거기보다도 사물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 그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언어를 아무리 완벽하게 쓰고 한다고 해도 그걸 완벽하게 가까워진다고 기라고 해요. 가까워질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밌죠 이게? 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린 터득했다고 그러잖아요. 터득통이라는 건 터득하는 것인데 터득한 지경에까지 나아가야 거의 자기가 하는 의도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도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 정도까지가 거의 다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이 용은 요용하고 다른 거죠. 그때 임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용인 거죠. 우저용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지어용이죠. 이 지어죠. 우지어 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지라는 건 사물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죠. 그때 붙여서 용 일어난 일에 그때 붙여서 하는 것이다. 그거 근데 줄여서 인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시할 뿐 그것이 그렇다는 걸 의식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작동을 안다든가 그런 걸 몰라야지만 이거를 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 장자의 논의가 도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는 위시를 도라고 얘기를 하고 앞에서 이제 도가 지나치게 처음으로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규범으로서의 도, 사람들에게 가이드하는 궁극적 원리로서의 도, 원칙으로서의 도였다면 이것은 그걸 넘어서 완전히 도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도, 왜? 부지기현이거든. 있는지조차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살지만 숨 쉰다는 걸 인지를 못 하잖아요.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몰라야지만 진짜 저기 한다는 거죠. 원래 그런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니 물을 인식하겠습니까? 우리 공기 속에 있지만 공기를 인식 안 하잖아요. 그게 도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공기하고 물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도를 실체화시킨 것 같아서 좀 찝찝하네요. 여하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문장은 되게 교묘하게 썼죠. 문장 가와 연을 문장을 가호하 불가호 불가를 뒤에 소가해서 있죠. 연은 앞에서 연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연은 이어졌고 가와 불가는 이 가에서 받는데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장이 뭐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편집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판본을 보면은 연과 가를 붙여서 소형과 소화를 연결시켜서 다시 재배치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시와 인시. 근데 노 신명위리 부지기동냐 위지조삼이라. 이 도가 어떻게 인시를 하면은 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모르는 상태 인시를 하면 인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도의 단계 도다라는 게 이게 그런 걸까요? 숨 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그게 도의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어가 여기로 빠져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명을 그렇게 수고롭게 하면서 신명을 애를 써가면서 억지로 하나라고 인식하고 하나라고 생각해서 진리에 도달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신명이 위일이나 부지기현이 위지도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똑같은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때는 조삼모사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마 명가들 그런 사람들 논리학자들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위일이라는 거를 신명이라는 건 하늘이 우리에게 잠재력 누구나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도가스는 이 신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이건 학문을 하거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많이 알거나 경험을 할수록 이게 퇴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들이에요. 이 도가 이래서 육아랑 반대인데 이 본래 고유한 능력이 있어.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발휘하면 다 되는데 부지기현하면 되는데 이거를 노신명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일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명가들. 그 사람들은 신명을 수고하지 않고 하는 것과 똑같은지를 몰라요. 결국 조삼모사는 원숭이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하위 무엇을 아침에 세계라고 하느냐 설명을 하죠. 저공이 재밌게 썼죠. 이게 영어로 하면 멍키맨이죠. 멍키맨 원숭이 기르는 사람 멍키 트레이너죠. 공짜 써서 높여서 유머러스하게 썼죠. 저공이 이 도토리를 주는데 말하면서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은 못자에 막자 옛날에 지금은 이 못자에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얘네 전문을 같이 썼죠.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엔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냈죠. 그러니까 저공이 말하기를 그러면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엔 3개를 주겠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노에서 열했다.
사실 조삼모사 고사는 스무 20자 남짓한 짧은 얘기예요. 우리 굉장히 유명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인시와 위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가를 비판하기 노신명 위일 부직이 동야라고 얘기해서 이걸 제대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건 다 탈락되고 조삼모사만 남아서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죠. 굉장히 이 속화된 형태라 그러나 그거를 큰 걸 모르고 작은 이익에 직접한다는 뜻일까 뭐 그전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원숭이들이 기뻐했다. 이 원숭이들은 명분상으로나 실질상으로나 7개 변한 게 없어요. 아침에 4개 주나 아침에 3개 주나 명분상으로 실질적으로 7개를 주고 있고 명과 실의 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희노위용 희나 노라고는 감정이 위용 작동을 했죠. 이건 뭐 한 거예요? 저공이 인시한 거죠. 원숭이들이 노하니까 그래 노했어? 그러면 3개를 주지 말고 4개 3개를 주게 그래. 해서 상황에 따라 자기의 뭐라 그럴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먹이 주는 걸 바꾸게 한 거죠. 어떻게 통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 따라 인시를 할 줄 이런 것들이 바로 인시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 인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노신명 위일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하게 그걸 얘기를 해서 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만 못한 결과를 갖고 온다는 거죠. 저공처럼 인시를 해야지 조삼모사의 신호애락 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앞에 뭐라 그러죠? 이지 비지 그거랑 똑같은 결론. 이렇기 때문에 성인은 시비다 이것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제가 이것은 반드시 저것이 되기도 하고 저것은 이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에는 이것이 아닌 부정성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이것이다 혹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또 저것은 이것이기도 하는 상황에 맞는 논리 다시 말해서 인시죠. 상황에 맞게 이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에 따라서 만물을 다 조화시킬 줄 안다. 만물을 조화시킬 줄 알면서 천균에서 머무른다. 이것을 일러 양행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이 천균이라는 것은 보통 하늘의 물레 우리가 그 도자기 빚는 분들이 도자기 빚을 때 발로 이렇게 물레를 돌려서 뭐라 그러죠? 빚죠. 그래서 도자기 포터들이 이 물레를 이걸 이제 물레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천균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균등하게. 하늘은 만물을 고르게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물레가 모든 걸 만들어내듯이 하늘이 만물을 만들어낼 때는 식물이 귀하고 동물이 안 귀하다. 거꾸로 인간이 귀하고 동식물이 안 귀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늘은 다 뭔지 균등하게 만들어내서 하늘이 균등하게 만드는 것처럼 모든 걸 공평하고 평등하게 평가를 내릴 줄 아는 게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테이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하늘이 회전을 하면 지구가 회전이 아니라 하늘이 회전을 하면 별도 바뀌고 별이 달이 해가 되고 해가 달이 되며 별이 이제 봄, 여름, 가을 별이 바뀌고 계절로 바뀌어서 하늘이 회전한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천균이란 말을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친숙한 하늘이 회전하는 것은 물레 도자기 빚는 사람들이 도자기를 물레에서 빚듯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자기 생산했듯이 하늘이 이 회전하면서 만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균에는 동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동적인 이미지. 근데 여기 휴라는 말 썼죠. 휴에는 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죠? 정의 이미지가 있죠. 그죠? 정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
동적인 가운데 정적인 것. 하늘이 돌아간다는 것. 뭐가 돌아간다는 건 그 멈추면 안 됩니다. 일종의 불안정 같은 게 있어요. 불안정 같은 게 있는. 이건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지만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동과 정의 이미지를 같이 쓰는 장자의 그 특유의 글버릇이 있죠. 이게 장자만이 갖고 있는 게 아주 고유한 특성입니다. 뭐라 그럴까. 늘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고 이 조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역동적 균형 상태? 뭐 이런 거지. 되게 중요한 거죠. 화지 11을 휴호천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천균이라는 말은 앞에서 시비 문제가 있을 때 명으로 비추는 것, 조어명, 명에 비추는 것만한 거 없다고 얘기하는 거가 논리 방식이 똑같죠. 천균. 그래서 원이 돌아갈 때 여기 잡고 중심을 잡고 다 등거리 아니에요. 등거리에서 회전을 할 때 균형을 잡으면 양행 두 군데 잡으면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양쪽을 걸어간다. 아까 시는 피이기도 하고 피는 시이기도 하고 또 시에는 이것이라고 하면 비라는 부정성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은 말이라고 해서 말이기도 하지만 비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말에 대해서 그나마 얘기할 수 있고 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온전한 말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그 양면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쪽을 간다라고 얘기하죠. 행이란 말 썼잖아요. 하늘이 운행한다 그러잖아요. 행이란 말인 거죠. 하늘이 운행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뭘 만들어내듯이 성인도 그것처럼 양겹을 다 보고 긍정 부정은 아니고 이러한 성질과 그렇지 않은 성질까지 모두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양행이다. 겹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본다. 이 계기가 훨씬 좋을 텐데 그건 이제 너무 정적이죠. 그래서 하늘의 동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양행이란 말을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